처음 뵙겠습니다. 개환그룹 부회장 최민혁입니다. 순간 프라이빗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기업 대표 강세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수진이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려 했던 상대가 알고 보니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속인 게 아니라 그때 꼬치집에서는 왜?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저에게는 돈이나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여줬거든요. 민혁은 아영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아영 씨를. 그래서 제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영은 조용히 민혁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아영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디디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또 하루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세면대 앞에 선 아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어느새 40을 훌쩍 넘긴 모습이 낯설기만 했죠.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들이 지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난 후 매일 아침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친 후 아영은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닭고기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모습에서는 진정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요리였지만 이제는 제법 자신만의 비법도 생겼죠. 특제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각종 향신료를 섞어가며 맛을 조절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바삭하게 튀겨볼까? 자신만의 비법을 떠올리며 양념을 준비하는 아영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아영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새벽 6시 튀김기에서 나오는 지글지글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배치의 닭강정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죠. 아영은 젓가락으로 하나를 집어 올려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황금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영은 다음 배치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이 가장 바쁘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기쁨이랄까요. 오전 9시 학교 앞 작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영이네 닭강정이라고 쓰인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가게는 작았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고 아영의 정성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 반듯하게 정리된 메뉴판, 그리고 따뜻한 조명까지 모든 것이 아영의 세심한 손길을 거쳤습니다. 어머,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할머니였죠.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할머니들은 아영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장사하는 것을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이제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영의 밝은 미소에 김할머니도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영이 참 고생이 많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인사가 아영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오전 10시 반,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죠. 사장님, 닭강정 소포장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영은 갓 튀긴 따끈한 닭강정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닭강정 한 봉지요. 매운맛으로 주세요. 저는 순한 맛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쁘게 주문을 받고 닭강정을 튀기는 아영의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닭강정 진짜 맛있어요. 한 학생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영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었죠. 하지만 가끔씩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가 아영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였으니까요. 오후 2시, 점심 러시가 끝나고 잠시 한숨 돌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영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 아이들처럼 자신도 언제 다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아영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한 기름을 갈아내고 싱크대를 깨끗하게 닦고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정리하는 일들이 남아 있었죠. 비록 피곤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밤 10시 모든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가게의 불빛이 꺼지자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아영은 잠시 뒤돌아 자신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었죠. 내일도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며칠 후 어느 오후 가게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영이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 친구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영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지만 아영이 이혼 후 장사를 시작한 뒤로는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이였죠. 아영아, 여기가 내 가게구나. 소문은 들었는데 이제서야 와보네. 수진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그리고 고소한 닭강정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오랜만이다. 닭강정 하나 맛봐. 아영은 반가운 마음에 갓 튀긴 닭강정을 한 봉지 건넸습니다. 수진이는 하나를 집어 먹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런 솜씨가 있었구나. 친구의 칭찬에 아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한쪽에 앉아 오랜만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다며 근황을 들려주었고, 아영도 가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아영아,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나이도 있는데. 수진이의 말에 아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친구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죠. 혼자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어.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영아. 인생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좋은 사람 하나 만나야지.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가 혼자 힘들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 생각은 아직 없어. 지금은 가게에만 집중하고 싶어. 아영이 손사래를 쳤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죠. 사실 말이야, 오늘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서 왔어. 갑작스러운 말에 아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 사장이래.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성격도 좋다고 들었어. 아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개팅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수진아, 난 정말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때? 그냥 가벼운 만남이야. 부담 갖지 말고. 수진이는 아영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죠. 아영아, 너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 그냥 한 번만 만나봐. 아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게 일로도 바쁜데
연애 생각까지 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친구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죠. 수진아, 나 진짜 그럴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가게도 일찍 닫을 수 없고. 아, 그건 괜찮아. 가게 마감하고 나서 만나면 되잖아. 늦은 시간이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수진이는 아영의 모든 핑계를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친구를 위해 많은 것을 고려해온 것 같았죠. 아영은 더 이상 거절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나? 아영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 하루 종일 일한 뒤에 지친 모습이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 건 걱정 마.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건 상관없을 거야. 그리고 너 충분히 예뻐. 수진이의 격려에 아영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끔은 혼자라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밤늦게 가게 정리를 하며 홀로 집으로 돌아갈 때면 더욱 그랬죠. 정말 어떤 분이신데? 아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성실하다고 들었어. 나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소개해준 언니가 보증하는 사람이야. 수진이는 열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친구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죠. 아영의 마음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오늘은 아영아, 기회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만나보자. 정말 싫으면 그때 가면 되잖아. 수진이의 말에 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의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알겠어, 수진아. 그럼 한 번만. 마침내 아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진이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 고마워, 아영아. 분명 좋은 만남이 될 거야. 친구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아영도 조금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약속 장소인 꼬치구이 집 앞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민혁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온 셈이었죠. 평소 같으면 이런 만남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달았습니다.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맞선을 봤지만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였거든요. 자신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을 알게 되면 태도가 급변하는 여성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진심보다는 조건을 먼저 따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민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적당히 인사만 나누고 일찍 자리를 뜨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개황그룹 부회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온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진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꼬치집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게 사장이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혹시 10분만 가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의 간절한 부탁에 민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맞선 상대가 곧 올 텐데 가게를 봐달라니요. 하지만 사장의 급박한 상황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예전에 장사해 본 적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다녀오세요. 민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기업 부회장이지만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사장이 황급히 사라지자 민혁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꼬치를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어릴 적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자 민혁은 능숙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장사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꼬치를 뒤집고 양념을 발라가며 정성스럽게 구워냈습니다. 사장님, 솜씨가 좋으시네요. 손님의 칭찬에 민혁은 뿌듯해했습니다. 돈이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손님까지 응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두 명의 여성이 나타났죠. 한 명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사진 속 그 기업 사장이라던 분 아니야? 화려한 여성, 바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혁을 보는 순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거짓말하셨군요. 여기서 일하면서 무슨 사장이라고. 민혁은 당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수진이는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기업 대표라고 하시던데 거짓말하셨군요. 여기서 일하면서 기업 회장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군요. 그 순간 민혁의 시선이 수진이 옆에 서 있던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바로 아영이었죠. 수진이와는 달리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아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영아, 가자. 첫 만남부터 거짓말쟁이를 소개해 줄 줄 몰랐네. 수진이는 아영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사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영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조건이나 겉모습보다 사람 자체를 보려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영이 너도 그렇게 착하니까 네가 그 나이 먹도록 발전이 없는 거야? 수진이는 화를 내며 혼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혁과 아영만 남겨둔 채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어색한 상황이 되었지만 아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영은 민혁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가 실례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저도 장사를 하거든요. 민혁은 아영의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도와주실래요? 민혁의 제안에 아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꼬치를 굽기 시작했죠.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묘하게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꼬치를 구우며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같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혁은 이 순간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맞선보다도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꼬치집 사장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사장은 민혁과 아영이 함께 가게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두 사람이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저희도 재미있게 했어요. 민혁은 앞치마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아영이라는 여성이 너무나 특별해 보였거든요. 사장님, 혹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민혁은 사장을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건넸죠. 200만 원입니다. 며칠만 제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인 척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눈이 커졌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하지만 수표의 금액을 보고는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꼬치집을 운영하는 사장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며칠만 도와주세요. 일도 성실히 하겠습니다. 민혁의 간절한 부탁에 사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일이 꽤 힘든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민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로는 만날 수 없는 진정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영은 이 모든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잠깐만요. 민혁이 급하게 아영을 불렀습니다. 혹시 내일도 시간 있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오늘 도움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요. 아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혁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가게 마감하고 나서요. 아영의 대답에 민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뵐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수진이는 화를 내며 떠났지만 민혁이라는 사람은 뭔가 달랐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아영은 약속된 시간에 꼬치집을 찾았습니다. 민혁은 정말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아영이 신기해하자 민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민혁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영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가게 일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떡볶이 가게로 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가게였죠. 맥주 한 잔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뭘 했었냐고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 일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민혁의 애매한 대답에 아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닭강정 가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아영의 솔직한 이야기에 민혁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이런 진솔함을 보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민혁의 진심 어린 위로에 아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을 누군가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이 가게 마감을 하면 민혁이 꼬치집 일을 마치고 나와서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곤 했죠. 때로는 떡볶이, 때로는 라면, 아주 소소한 음식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민혁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개황그룹 부회장으로 살면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단순한 행복이었거든요. 아영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러운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영 역시 민혁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민혁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텐데 그때 아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아영이 가게에서 마감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영아.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로 서먹해진 사이였지만 오늘의 수진이는 왠지 들뜬 표정이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브랜드 가방까지 메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아영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난번 꼬치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어떤 얘기를 꺼낼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아영의 걱정과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영아, 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 뭐, 두 분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난 이번에 정말 대단한 사람 만나고 있어. 수진이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아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소담기업 부사장이야. 국내 3대 닭 가공업체 알지? 그 소담호텔도 걔네 회사라고. 수진이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아영은 소담기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지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보다는 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래, 잘 됐네, 수진아.
이번 주가 내 생일인데 거기 프라이빗 룸 예약해줬거든. 소담호텔 말이야. 너희도 와. 내가 식사는 사줄게. 갑작스러운 초대에 아영은 당황했습니다. 고급 호텔이라니 자신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수진아, 나는 그런 곳에 가기가. 괜찮아, 괜찮아.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는 자리야. 아, 그리고 민혁 씨도 같이 와. 내 남자친구도 보고 싶어 할 거야. 수진이는 민혁의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민혁이 자신의 새로운 남자친구 앞에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꼬치집에서 일하는 사람과 대기업 부사장, 그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소담기업, 부사장이라고요?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꼬치집 일을 마치고 아영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민혁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 민혁 씨. 마침 잘 왔네요. 제가 방금 소담기업 부사장님을 만나고 있다고 했거든요. 수진이는 민혁의 어색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나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아영아, 그날은 좀 깔끔하게 입고 와. 호텔이니까 너무 창피하게 하지 말고. 수진이의 말에 아영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친구라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혁 씨는 괜찮으실까요? 그런 곳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수진이는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꼬치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급 호텔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민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소담기업 부사장이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개황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였으니까요. 수진이가 떠난 후 민혁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영이 가게 정리를 하느라 바쁜 틈을 타서 말이에요. 비서실장이죠? 최민혁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회장님, 어디 계신 건가요? 연락이 안 돼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지금 소담기업 부사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오늘 안으로 정리해 주세요. 강세중 부사장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 그리고 아영 씨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할 테니까요. 민혁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강세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한편 아영은 수진이의 초대를 받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이라는 곳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민혁이 그런 자리에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민혁 씨, 정말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우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궁금해요. 민혁의 대답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중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수진이가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민혁은 비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강세중, 소담기업 부사장.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특히 여성 관계에서의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민혁은 자료를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제대로 속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영이 그런 자리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 파티 날이 다가올수록 민혁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언제 어떻게 밝힐 것인가, 그리고 아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어요. 아영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생일 파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수진이의 생일 파티 날이 되었습니다. 소담호텔,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고급 호텔이었죠. 아영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이라 아침부터 긴장되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본 아영은 결국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의 옷이었죠. 민혁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민혁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저녁 7시 소담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영이 먼저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화려한 곳이었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으로 된 바닥,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아영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가 브랜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소담기업의 강세중 부사장이었죠.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 강세중이야. 세중아, 내가 말한 친구 아영이. 강세중은 아영에게 인사하며 훑어보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불편했지만 아영은 예의상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닭강정 가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대단하세요. 강세중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애매한 톤이었죠. 수진이는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고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혁 씨는 어디 있지? 늦으시나? 바로 그때 호텔 입구로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어요. 꼬치집에서 일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나요? 민혁의 당당한 모습을 본 강세중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수진이도 민혁의 변화된 모습에 잠시 놀란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올라가자. 수진이의 안내로 4명은 호텔 최상층에 있는 프라이빗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화려한 룸이었어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문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까지. 아영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아영의 감탄에 수진이는 뿌듯해했습니다. 그치? 세중이가 예약해줬어. 이런 룸은 아무나 예약할 수 없다고. 강세중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단골 룸이거든요. 중요한 손님들 모실 때 자주 사용해요. 하지만 민혁은 조용히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룸이면 개황그룹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곳이었거든요. 강세중이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죠.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세중은 계속해서 자신의 회사와 지위에 대해 자랑했어요. 소담기업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떠들어댔습니다. 민혁 씨는 꼬치집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힘들지 않아요? 강세중의 질문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과 민혁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나름 보람 있는 일이에요. 민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세중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지만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본성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민혁 씨, 여긴 사람들이 많아서 어색하시거나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수진이도 은근히 민혁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순간 강세중이 민혁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민혁입니다. 아, 민혁 씨. 저는 소담기업 부사장 강세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세중은 자신의 직함을 또다시 강조하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다음 말에 그 우월감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개황그룹 부회장 최민혁입니다.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개황그룹, 국내 최대 식품기업 중 하나이자 소담기업보다 훨씬 큰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부회장이라니 강세중보다 훨씬 높은 지위였습니다. 강세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하려 했던 상대가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진이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꼬치집에서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혁은 아영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저에게는 돈이나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여줬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아영 씨를. 그래서 제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영은 조용히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민혁의 행동, 그리고 민혁의 정체가 밝혀진 후 루마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세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고,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고 있었죠. 개황그룹 부회장님이라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많이. 강세중이 급하게 사과하려 했지만 민혁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민혁의 시선은 온통 아영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돈과 지위 때문에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영은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곧 평상시와 다름없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자주 오셨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지. 아영의 반응에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아영은 자신의 신분보다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아영의 질문에 민혁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변에는 제 지위나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저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민혁의 진심 어린 말에 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수진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혁이 강세중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다니요. 특히 아영을 향해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했구나. 수진이의 사과에 아영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친구라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수진이의 모습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강세중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황그룹은 소담기업보다 훨씬 큰 회사였고, 부회장은 자신이 감히 무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부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께는 더욱 예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민혁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강세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얕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식사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강세중은 더 이상 자랑을 늘어놓지 못했고, 수진이도 예전처럼 으스대지 못했죠. 오히려 민혁과 아영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영이 말하자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아영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건이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 자체를 봐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수진이는 묘한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소개해준 사이였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영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꼬치집에서 일하실 건 아니잖아요. 수진이의 질문에 민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회사 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었어요. 더 이상 신분을 숨길 이유도 없었고, 비서실에서는 계속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회사 일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민혁은 아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닭강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의 끝에 당신을 만나는 가장 달콤한 이유였거든요. 민혁의 고백에 아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진심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매일 저녁이 기다려졌어요. 민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두 사람의 고백을 들은 강세중과 수진이는 더 이상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면서 민혁은 아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제 정체를 알았으니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요? 민혁 씨는 여전히 민혁 씨예요. 꼬치집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그분 말이에요. 아영의 대답에 민혁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아영의 닭강정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민혁이 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죠. 가게 안에 있던 단골 할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영이 남자친구 아니야? 참 잘생겼네, 그려. 민혁의 등장에 아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라고 선언한 건 아니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두 사람의 마음은 확실해졌거든요. 매일 저녁 만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민혁 씨, 갑자기 이게 뭐예요? 아영이 당황하며 물어보자 민혁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2달이 되는 날이거든요. 기념하고 싶었어요. 민혁의 세심함에 아영은 감동했습니다. 바쁜 회사 일 중에도 이런 작은 기념일까지 챙겨주다니요. 이혼 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영이 꽃을 받으며 말하자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영이 복 받았네. 참 좋은 사람 만났어. 동네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난 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꼬치집을 찾았습니다. 그곳 사장님은 민혁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부회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했죠. 덕분에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니까요. 민혁은 아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꼬치집 사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때의 상황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기뻤거든요. 그런데 아영 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민혁이 진지하게 말하자 아영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사실 제가 가게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해서요. 민혁의 제안에 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혁 씨. 하지만 지금 가게가 좋아요. 제가 직접 시작한 곳이고 동네 분들도 많이 아껴주시거든요. 그럼 지금 가게를 더 좋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시설도 개선하고 메뉴도 늘리고. 하지만 아영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 씨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저는 지금이 좋아요. 제 힘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아영의 의지를 본 민혁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영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럼 제가 가끔 도우러 와도 될까요? 회사 일이 끝나고 나서 말이에요. 정말요? 개황그룹 부회장님이 닭강정 가게 일을요? 아영이 놀라서 묻자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회사보다, 돈보다, 지위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마음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개황그룹 부회장이 작은 닭강정 가게에서. 상관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민혁은 아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겠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아영은 모든 것이 확신되었습니다. 민혁의 진심,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네, 민혁 씨. 함께해요. 두 사람의 대답에 꼬치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영의 닭강정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민혁이 가끔 도와주러 오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수진이도 가끔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강세준과는 헤어지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난 후 민혁이 아영에게 말했습니다. 아영 씨 덕분에 제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돈도 지위도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요, 민혁 씨.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닭강정 가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안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라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아영과 민혁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